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모여고 1학년 시험지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면 지금 이거를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 그럼 동류항이 없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항의 개수 3개와 여기에 있는 항의 개수 2개 중 하나를 골라서 곱해주면 되니까 3, 2, 6 해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 빈칸 가하나에 들어갈 알맞은 수 A, B를 구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그럼 가에 들어가는 건 NC형은 우리가 1이다 이렇게 바로 갖다 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4팩토리얼 분의 7p 3대 그럼 그게 지금 4팩토리얼 그럼 여긴 3팩토리얼을 지금 여기 상태에 써줬으니 여기에는 7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나에 들어가는 건 7이구나. 그럼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1 더하기 7로서 이 A 답은 8이요. 이렇게 해서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지금 이거에 대해서 2행 2열의 성분을 찾으래. 그럼 2행 2열, 즉 5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행렬이 같음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x 빼기 y를 구하래. 그럼 결국 x가 지금 벌써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x가 1을 대입하면 y는 지금 또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결국 1 빼기 1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0으로서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지금 풀래요. 근데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데 5보다 작으면 결국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x 마이너스 2가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양변에 2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3, 7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가 알파고 지금 이게 베타이니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랬으니까 얘는 4라고 해서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 같았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연립부등식은 일단 따로따로 풀자가 목적이니 첫 번째 걸 푸니 2x가 지금 마이너스 6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걸 풀어주니 x가 지금 a 플러스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벌써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지금 얘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x가 a 플러스 3보다 작다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고 즉 6이 a 플러스 3이 되면 된다라는 걸로 a 값은 3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한근을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지금 이 1차식을 정리해서 x는 y라고 하면 y 대신 지금 다 x를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x제곱이 4요 이렇게 나올 거고 즉 4x제곱이 4가 되기 때문에 x제곱은 1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그때에 해당하는 y값은 x가 1이었을 때 y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y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 둘을 합해준 거를 보니 합은 지금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으랬으니까 2인 답으로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구나.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a, x, y에 대해서 얘네를 곱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단위 행렬 마이너스 2를 4제곱 해주면은 결국은 그냥 단위 행렬 2와 같을 거고요. 그럼 그거에 a 배를 쓰니까 여기는 지금 a, 0, 0, a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행렬이 지금 이 좌변에 있는 행렬과 같으니까 벌써 비교해주는 4 그럼 a 값이 벌써 4라는 걸 알고 들어가고 그럼 여기가 지금 4이니까 결국 우리가 식이 x 플러스 y는 4여야 되며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0이어야 된다라고 두 식을 써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더해지니까 2x가 지금 4 그럼 x는 2고 y 값은 2요. 그럼 결국 2 얘네들을 다 곱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곱한 값은 16으로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사각형 8개로 이어져 있는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도형들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일단 직사각형은 세로선을 5개 중에 2개를 골라주고 그리고 가로선 3개 중에 우리는 2개를 골라주면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직사각형에서 우리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고 그럼 그 정사각형은 한 칸짜리가 지금 가로로 4개 그리고 세로로 2개니까 4 곱하기 2인 8개와
그리고 두 칸짜리 정사각형도 따로 세면 이때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니까 이 세 개를, 즉 합쳐준 11개를 빼줄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계산을 하니까 5C는 10, 3C2는 3. 그럼 여기는 30에서 11을 빼준 값으로서 우리는 19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의 A, B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러면 지금 A, B는 BA랑 같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행렬의 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일반적으로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고. 두 번째, 둘이 곱한 게 0인 열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기본 성질에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디귿은요, A차 B가 0이면 A는 B랑 같다. 예, 이거는 이항시켜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리을 또한 A 플러스 B가 0인 열이면 A는 마이너스 B다. 예, 이것 또한 이항시키니까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미음은 2가 2차 단위 행렬이었을 때 그때 A, 2는 2A, 즉 단위 행렬은요 어떤 행렬과 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댔고 여기서도 성립한댔습니다. 그러니까 미음도 맞구나. 그럼 디귿, 리을, 미음인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를 모두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작은 수부터 우리는 차례로 나열했었을 때 90번째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제일 작은 게 앞에 1이 왔었을 때 나머지 4개가 오는 숫자들이 가장 작을 건데 이때 얘 갖고 만들어지는 개수가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4개 중 하나 4팩으로서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24개가 있을 것이니 결국 나는 지금 90번째니까 얘보단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씩 다시 구해보면 2였었을 때에도 여기에서는 4팩의 경우의 수로서 24개. 그럼 벌써 여기까지가 지금 48개가 존재를 하는데 아직 더 가면 되겠죠. 그럼 3으로 시작했었을 때에도 얘보다는 지금 여기가 4팩으로서 여기도 24개가 될 거고 그럼 여기까지만 했었을 때 지금 나는 여기가 72개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4팩을 더해주면 즉 24를 더해주면 90이 넘어가니까 아 나는 제일 앞자리가 4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여기서 얘가 0이었었을 때 만들어지는 숫자의 개수는 지금 3팩토리얼인 개수로서 6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78개가 존재를 할 거며 그럼 그 다음에 1이 왔었을 때가 커지겠지. 그럼 여기서는 3팩토리얼로서 여기서도 6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84개가 될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 지금 2가 왔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3팩토리얼을 하면 6개로서 딱 90번째가 되는 거니까 2가 왔었을 때 가장 마지막 숫자를 생각을 해주시겠지. 그럼 가장 마지막 숫자는 그 다음에 큰 숫자들부터 오면 되니까 3, 1, 0 얘가 90번째가 되는구나. 그래서 4, 2, 3, 1, 0인 답으로서 우리는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4m이고 폭이 10m인 계단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설계서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각 단의 높이는 0.5m로 동일하다. 그럼 이 높이가 0.5m로 동일하됐으니까 이 단의 개수는 총 8개가, 즉 이 폭이 총 8번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폭들은요, 다 자연수여야 되고, 그리고 각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조건에서는 각 단의 폭은요, 모두 홀수 또는 모두 짝수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홀짝이 합쳐져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홀짝을 합쳐서 우리는 총 결국 10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럼 그걸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은 1이 총 6번에 2가 2번만 나와야지. 이때 합이 결국 10을 만족해주며 거기 상태에서 총 8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난 이 경우에서 얘네를 우리가 나열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를 지금 나열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이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공간에 집어넣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공간에 집어넣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는요 2가
같이 묶여져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지금 이 7개 중에서 우리는 한 개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즉 7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당연히 2가 떨어져 있었을 때, 그럼 결국 7개 중에서 우리는 두 군데를 선택해주면 7C 2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겠지. 그럼 여기는 2, 1에 7, 6으로서 계산하니 21이요 이렇게 나올 거니 얘네들을 합해준 28가지가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지금 이 연산과 그리고 두 번째 이 연산이 성립을 할 때, 그때 행렬 A의 1행 2열 성분과 2행 2열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나는 결국 A라는 행렬의 성분들이 필요하니 그걸 A, B, C, D라 표현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 연산 A, B, C, D에 지금 이 0을 곱해준 걸 먼저 얘기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기역자로 이렇게 곱해주니 여기는 지금 2의 2역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 다음 기역자로 다시 곱해주면 여기는 2C역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값이 지금 우측에 있는 6 마이너스 2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A 값은 3이 되어야 되고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연산도 지금 다시 써보면 A, B, C, D에서 지금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벌써 A 값 3과 마이너스 1 지금 구했으니까 여기도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먼저 적어 놓고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다시 기역자로 곱해주시면 되니까 여긴 3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기역자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시겠구나. 근데 그 연산이 3, 1과 같아요 라고 써지니까 3 빼기 B가 3이려면 이때 B의 값은 0이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가 1이려면 이때 D의 값은 마이너스 2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의 1행 2열 1행 2열은 B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 B값인 0과, 그리고 2행 2열 2행 2열은 D의 값을 말하는 거니까 D값 마이너스 2. 그럼 이 둘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합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항상 만나게 하는 실수 K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일단은 지금 둘이 교점에 대해서 말하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먼저 갖다 쓸 습관부터 가지시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지금 연립을 해줬는데 이때 얘네가 항상 만난대요. 항상. 그럼 항상 만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얘가 지금 실근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방정식 상황으로서 x제곱에 마이너스 k 4k 마이너스 2a의 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기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인 판별식을 갖다 써보겠지. 그럼 이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 그럼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식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식을 더 정리를 해서 쓰다 보니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k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던데 다시 이 식을 누구에 대한 식으로 볼 건가 라고 했더니 이게 실수 k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얘는 k에 대한 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면 4k 제곱에 그리고 4a 플러스 1의 k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던데 그럼 이 k에 대한 얘가 지금 2차 부등식이고 이게 다시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도 다시 판별식을 갖다 쓰는 4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예요. 그럼 16이죠. 그럼 16에 a제곱 마이너스 a. 근데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겠죠.
그럼 결국 얘는 A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는 거겠죠. 16A제곱 플러스 8A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6A제곱 플러스 1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성리안이 24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 A 값은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A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A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4분의 1일 1번을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나는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중간에 껴있어서 조건식을 나누기가 귀찮으니 이 절대값 함수를 먼저 그릴 거고, 그럼 얘의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즉 절대값 1-x는 절대값 x-1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1에서 이렇게 꺾여지는 형태로서 그래프를 먼저 그렸구나. 그럼 이 그래프와 그 다음 나는 이 3x-4라는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신경을 써볼게요. 그럼 3x-4라는 그래프는 x절편이 지금 3분의 4, 즉 1보다 큰 여기에 3분의 4가 될 거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좀 급하게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지시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즉 여기 쪽을 버리는 형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여기 교점 찾을 생각 첫 번째 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2x 플러스 4라는 이 그래프도 그리다 보니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2고 그리고 기울기가 2짜리로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얘가 위에 있는 부분, 즉 이 빨간색이 아래에 있는 부분인 여기 부분을 버려두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는 같다 표시가 붙었으니까 색칠된 동그라미야, 여기는 같다 표시가 안 붙었으니까 빈 동그라미로 표현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의 식을 계산하면 이 빨간색 식은요 2x 플러스 4였죠. 그래서 2x 플러스 4가 지금 이 파란색 식은요 1보다 작은 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먼저 계산해 주시면 3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색칠된 동그라미였으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먼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노란색 식은요 3x-4였으니 이때 이 3x-4랑 이 파란색 식은 1보다 큰 데니까 x-1이랑 같다라는 교점으로 2x가 지금 3이고 x값은 2분의 3이요. 근데 여기는 빈 동그라미니까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정수를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 이렇게 3개가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5개의 영역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려고 할 때 5가지 색 중 4가지 색만을 지금 모두 이용하여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색 중 4가지 색만 선택한 됐으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 색깔을 선택하는 옷이 사역 이걸 먼저 계산해 주겠지. 그럼 얘는 5가지가 될 거고, 그럼 그때 나는 여기서 빨, 주, 노, 초 이렇게 4가지 색을 골랐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색 칠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으로 돌아가면서 난 색 칠해 줄 거예요. 그럼 나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 가, 그 다음 라, 그 다음 마, 그 다음 다 이 순으로 색칠하려다 보니 나의 색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중 아무거나 칠해도 되니까 4. 그럼 그때 여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빨간색을 칠했다 칠 거고, 그럼 가는요 나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중 색칠을 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주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때 라에 칠하는 건 얘네 2 색깔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가지요 이렇게 갖다 써줄 거고, 그때 빨주, 노 이렇게 지금 칠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마에 칠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마는
가랑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다른 색깔을 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색깔을 칠했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똑같이 칠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로서 지금 들어간다 보면 결국 가지치기를 하자라는 소리겠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 주황색을 칠하면 벌써 빨, 주, 노 이렇게 색깔 3개만 썼잖아요. 그럼 이때 이 다에는 색깔 4가지 색을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인 무조건 한 가지의 색깔로만 칠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나는 여기 상태에서 그럼 얘가 주황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골라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벌써 빨강색, 노란색 피해야 되는데 주황색까지 필요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초록색을 칠할 수밖에 없는 이때의 경우의 수도 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마지막 다에는요, 결국 색깔 4가지는 다 썼으니까 빨강색과 초록색만 피하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주황색, 노란색인 2가지 중에 아무거나 칠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서의 경우의 수는 4, 3, 2, 1 곱해주니까 24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48가지가 될 거니, 그럼 이때 이 둘을 합해준, 즉 72가지에 거기에 내가 제일 첫 번째 색깔 고르는 5가지의 방법의 경우의 수가 있었으니 5까지 곱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곱해준 값은 360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 X에 대하여 행렬 A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지금 AX는 XA를 만족하는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건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 행렬 X의 일행일렬의 성분은 2였을 때 나머지 행렬 X들의 각 성분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X라는 자체가 일행일렬은 2, 나머지는 모르니 A, B, C요. 이렇게 갖다 쓸 거고 그때 아까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AX와 XA를 실제로 계산을 해줘서 둘이 같다라는 걸 비교해주자라고 했어. 그럼 AX는 A부터 먼저 써지니 1, 0, 2, 마이너스 1 그리고 X인 2,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곱해주시면 되고요. XA는 2A, B, C에 1, 0, 2, 마이너스 1 얘를 곱해준 것들을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얘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이때 여기는 2 그리고 A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쪽도 계산해주니까 4에 마이너스 B 그리고 이쪽에서 계산하니까 2A 마이너스 C요. 이렇게 되는 행렬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여기 행렬도 완성을 시켜준다면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니까 2 플러스 2a와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것이며 거기에 아래쪽에 있는 행에 대한 곱도 해주니까 b 플러스 2c와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c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둘이 같다라는 걸 비교하다 보니 결국 a랑 마이너스 a랑 같으려면 a는 0이 됐어야 되고 그럼 벌써 a 대신 그냥 0을 집어넣을까요? 그럼 여기도 0 그리고 여기 0 그리고 여기 0 이렇게 먼저 집어넣었어. 그럼 c-c 똑같고 e 똑같으니 결국 4-b가 b 플러스 2c랑 같다. 4-b가 b 플러스 2c랑 같아요. 이것만 정리를 해준다면 이때 4가 2b 플러스 2c랑 똑같고 그럼 결국 b 플러스 c는 2랑 같아요. 딱 여기까지만 이끌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논점은 각 성분들의 합이었어요. 행렬 X. 그럼 얘네들을 다 합하랬으니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 이때 A는 0이라고 구해줬고 B 플러스 C는 2라고 한꺼번에 나왔으니 결국 A 값은 4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 연립부등식을 따로따로 해석하다 보니 첫 번째 걸 먼저 풀어줬을 땐 인수분해로서 x-4,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먼저 나오시겠죠. 근데 두 번째, 이 부등식을 풀려다 보니 얘는 인수분해가 따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원래 식을 찾아주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게 힘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자체와 그냥 이 그래프를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첫 번째에서 풀었던 자체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도 같거나 지금 큽니다. 이렇게 돼 있는 여기와 이 노란색 그래프가 0보다 작은 파트가 겹치는 데가 없어야 돼. 그럼 결국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을 때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부분이 겹치는 게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야? 근의 위치처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L와 지금 여기서 함수 값을 비교했었을 때 그때 이 그래프가 나는 혹여나 좀 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즉 얘랑 같았었을 때도 여기는 같다 표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볼 거기 때문에 이때도 해가 없을 건데 만약에 얘보다 좀 더 내려갔다면 그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해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여기선 경계값이랑 비교를 해서 이 노란색 식을 F라 지칭을 한다면 Fx라 지칭을 한다면 F-1의 값이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한 1 플러스 2k 플러스 4k 마이너스 3 이 값이 나는 지금 0보다 일단 위에 있어야 되니 크고 그리고 아까 빈 동그라미와 색칠된 동그라미 겹쳐도 해가 없댔으니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였었을 때도 똑같이 비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4의 값도 4를 대입해주니 16 마이너스 8k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값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둘 다 같이 성립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위에 걸 계산하니까 6k가 지금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k 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얘는요. 지금 13 그리고 4k 이렇게 쓰여지니 이때 k 값은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k가 원하는 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k의 범위가 나오실 거고 그럼 그때 이 k의 범위를 얘를 알파라 그리고 얘를 베타라 지칭을 해줬을 때 12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랬잖아요. 그럼 12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구하랬으니 그럼 분배 법칙을 먼저 계산해주면 4 더하기 분배로 계산해주니까 9 그럼 이때 더하면 13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가 지금 4분의 13이었죠. 그럼 여기는 지금 39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얘를 더해준 값은 43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43이 답을 1번을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값들을 구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 5p3의 값은 5, 4, 3 이렇게 곱하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 60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두 번째 5c3의 값은 5, C2와 동일할 거니 그걸 계산 2, 1, 5, 4 이렇게 계산해서 약분해준 값으로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5C의 값은 방금 5C3과 동일하다고 했으니 여기는 10 더하기 10으로써 이 답은 20이요. 이렇게 답을 세 가지 다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에 근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줘서 근을 구할 거고 그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려고 하겠지. 그럼 나는 지금 이때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1 갖고 하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8.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0.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될 건데 그때 여기 뒤에 쪽 이 부분이 더 인수분해가 돼서 x-4, x-2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랬으니까 결국 각각각이 0이 되는 값, 즉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 또는
x는 2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3개의 근을 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부터 12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구슬이 담긴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럼 1번에선 120의 약수가 적힌 구슬의 개수, 즉 120 약수 개수 구하라는 거겠죠. 그럼 120의 약수의 개수는 120을 소인수분해해서 먼저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소인수분해해주면 2의 세제곱, 거기에 곱하기 3, 거기에 곱하기 지금 5역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약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줘서 곱해주면 되니 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로써 그럼 여기는 16개요.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7의 배수의 개수는 그냥 120을 7로 나누어 썼을 때의 몫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120 나누기 7을 해주시니 7일은 7, 그럼 여기는 지금 50, 그럼 여기는 7, 7에 49, 1, 그래서 몫이 17이고 나머지가 1이라면 결국은 이 17개의 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주머니에 120의 약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때 또는이면 합을 하자라는 건데, 이때 여기서 구한 개수와 17의 배수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구나. 16 더하기 17. 그래서 여기는 33개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여기서 첫 번째는 해가 없는 것을 골라라. 두 번째는 해가 모든 실수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거는 해를 실제로 다 풀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판별식만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기억부터 먼저 보면 이 기억식에서 판별식은 4 마이너스 4로서 0이 되시겠죠. 그럼 이때 판별식이 0이었을 때 그때 이 그래프를 그냥 갖다 그리는데 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이라는 건 접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럼 그때 여기서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즉 0보다 작은 부분, 여기에 해가 존재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쓰여지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해가 없는 것, 즉 기억은 여기다 갖다 적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두 번째, 니은 또한 판별식을 갖다 써보시면 그럼 얘는 지금 16 마이너스 18로서 지금 마이너스 2인 음수가 되실 거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래프를 갖다 그렸을 때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지금 최고창이 2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교점이 없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0보다 큰 부분에, 즉 0보다 큰 부분,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인 것은 여기다 적으랬으니까 니은은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 디귿 또한 판별식을 갖다 써보니 1 플러스 5역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6으로서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얘 또한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1인 걸로 그래프를 갖다 그려주시면 얘는 이렇게 교점이 2개인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지시겠죠. 그럼 그때 다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으로서 이거는 해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고 모든 실수라고도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럼 디귿은 어디에도 적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을도 보시면요, 리을은 판별식을 그냥 바로 갖다 쓸 겁니다. 그럼 여기는 1,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니까 다시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죠. 그럼 이번에는 다시 얘 그래프인데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교점이 없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즉 이 부분에는 지금 모두 다 여기에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라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리을은 이 아래쪽에 적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마지막 미음 다시 판별식을 갖다 써보니 1 마이너스 94 36으로서 마이너스 35인 음수가 되시겠죠. 그럼 이번에도 얘 그래프를 마지막 그려보면 얘 최고창 3인 양수로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교점이 없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때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즉 작은 부분 여기를 찾으래요.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해가 없는 곳은 미음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 1번은 기억 미음, 2번은 니은, 리을로써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 B가 있고요. 첫 번째는 2A의 행렬을 구하래. 그럼 2A의 행렬은 2A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2배를 하랬으니까 4, 2, 마이너스 2 이렇게 먼저 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2A 플러스 B 이거의 행렬을 계산해서 그 성분들의 합을 구하래. 그럼 2A는 방금 위에 쪽에서 구한 4, 2 마이너스 2와 거기에 더하기 B라는 행렬은 지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니 이걸 더해준 걸 구해주시다 보면 4, 그리고 1, 그리고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그것들의 모든 성분을 합하랬으니까 여기는 합하면 5, 여기서 합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이걸 합해주니 최종 2가 우리는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근데 여기서 A의 거듭 제곱을 해서 단위 행렬을 만족하는 걸 우리는 최초 언제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A는 지금 저렇게 써 있으니 A 제곱은 A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곱해서 쓴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1과 2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1과 2를 곱해서 먼저 계산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곱해 주시니까 지금 1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쪽에서 곱해 주니까 3과 마이너스 6으로써 마이너스 3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니까 1 그리고 여기 쪽도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니까 1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A 세제곱 즉 난 단위 행렬이 나올 때까지 구해주니 그럼 A 제곱에 A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1이었고요.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였으니 이걸 곱해서 다시 갖다 써보자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곱해 주시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플러스 6에 마이너스 6이니까 0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곱해주니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0이 나오실 거고 마지막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근데 이 자체는요 나는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이라고 갖다 쓸 수 있으니 그럼 결국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이면 이걸 제곱해준 A의 6제곱이 결국은 단위 행렬 2가 된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은 6이요 이렇게 지금 찾으라는 거고 그럼 이때 2025예의 행렬을 구하라는데 그럼 그때는 6마다 단위 행렬로서 반복이 될 것이니 2025를 6으로 나누었을 때 그럼 6, 3, 18에 22 그럼 6, 3, 18에 45 그럼 6, 7에 42니까 3이 남아서 그럼 결국은 얘는 지금 A 세제곱의 행렬과 동일한데 아까 A 세제곱의 행렬은 마이너스 2라는 이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2배를 해준 거 즉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행렬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때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네제곱 이렇게 해서 부호가 변동되면서 갔었을 때 얘를 지금 최종적으로 모두 성분들을 합하래. 근데 우리가 지금 6개마다 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걸 지금 6개에서 규칙성으로 어떻게 나온지를 먼저 보자. 딱 6개에서 끊어보는 것 뿐입니다. A 4제곱 플러스 A 5제곱 마이너스 A 6제곱 이렇게 6개만.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A 세제곱은 나는 마이너스 2라고 갖다 쓰여졌었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에 거기에 다시 A를 곱해준 거에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도록 보시겠죠. 그럼 여기는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갖다 쓰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여기는 지금 A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보니까 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져 있으니, 그럼 결국 이 형태에서는 2A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봤을 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면 A 세제곱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위행렬에서 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얘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얘는 6개마다 0입니다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고요. 그럼 그 6개마다 0이 된다면 결국 2025까지 갔었을 때 아까 3개만 남았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3개의 합을 물어보는 거. 그럼 이 3개는 이렇게 3개의 합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의 최종적인 성분들의 합은 0이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럼 저기 상태에서 벌써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건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0이요 라는 걸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첫 번째 하나, 그리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합으로서 오메가 플러스 얘는 1이고 곱으로서 얘는 1입니다. 이것까지는 먼저 쌍으로 다 찾아놓고 시작하겠지. 그럼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이요 바로 답변하시면 되고, 그리고 합을 물어봤으니 이때 합은 지금 1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세 번째 곱을 물어봤으니 그 곱도 1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질문들이 남았네요. 얘를 지금 오메가 바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어.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에서 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 또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가 되고요. 그럼 그때 나는 지금 현재 뭐 하느냐, 여기 상황에서 이 오메가 바가 있었을 때 분모에 오메가 바의 제곱을 여기다가 똑같이 곱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줬었을 때 얘는 지금 오메가 5제곱이 그대로 갖다 쓰여질 건데, 플러스 여기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시면 되는 거겠지. 그럼 아까 우리는 오메가라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의 오메가 바의 제곱인데, 그때 얘는 곱한 게 1이랬으니까 여기는 그냥 오메가 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상황에서도 여기에는 지금 세제곱을 만들려고 오메가 바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도 오메가 바를 곱해줬다라고 갖다 쓰면, 그럼 그때 여기는 지금 다시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오메가 제곱에 곱하기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해준 거니까 여기도 오메가 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메가 바 세제곱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대입해주면 되니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해줄 거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오메가 제곱이요 이렇게 그대로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또 여기 또한 변형을 해주니 이때 여기는 지금 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해줘서 여기도 오메가 바의 제곱 그냥 바꿔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여기에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해주면 여기도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해줄 거고, 그럼 여기는 1분의가 될 거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해줬으니까 여기는 오메가 바여 이렇게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바의 5제곱에서는 오메가 바만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1분의 오메가 바여 이렇게 지금 먼저 갖다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이때 오메가 5제곱은 다시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에 거기에 지금 2 오메가 바 라고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a 플러스 b 오메가 바, 즉 오메가 바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으니까 그 행동만 보면 이 오메가 제곱을,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인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여기 식에서 오메가 바는 이라고 쓰면 이때는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 4 오메가 바 더하기 2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즉 6 오메가 바가 되겠대요. 그럼 그 식이 얘와 같은 됐으니까 a 값은 0이고 b의 값은 6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6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성모여고 1학년 시험지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